약속이니까 30분이고요. 저는 오늘 저희 지금 챔프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모인 분들에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플랜에 대한 수익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저는 리치 플랜이라는 이름의 저희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최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여기 엠페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 현금 흐름 잡으면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경제 용어예요. 경제 학자들이 얘기한 돈을 벌어가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론을 발표를 한 건데요.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1번에는 봉급생활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자리가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1번에 봉급생활자, 그리고 2번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당신은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밑에 그림을 보시면 시계가 있어요. 시계 옆에 이렇게 돈이 있죠. 내 시간을 돈으로 맞바꾸는 그런 돈을 벌어가는 방식, 그런 직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은 사업자. 당신의 시스템을 소유하며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번은 투자자. 돈이 당신을 위한다. 돈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3번과 4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거나 돈이 돈을 벌어가는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내가 월급을 받거나 내가 내 사장, 자영업자가 되면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가나 투자자는 비교적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봉급생활자가 정말로 안정적일까요? 요즘에 봉급생활자의 월급 생활하는 분들이 뭐 힘든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봉급생활자를 그대로 치면 나오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올 얘기,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제가 적은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공급생활자가 저축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란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를 봉급생활자를 표현하는 문장 중에 하나라고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굉장히 뭐 현실 개념, 뭐 현실을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봉급생활자가 어떤 의미인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인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제가 기사를 몇 개 갖고 왔어요. 이 기사들은 여기 써져 있는 것은 2016년도에 그림자 노동의 역습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이 뉴스로 나온 건데요. 기사화된 건데, 셀프로 주문하는 당신 지금 무보수 노동 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프랜차이즈나 뭐 패스트푸드 이런 데 가면 키오스크 기계 보셨을 거예요. 키오스크 기계 저도 지금도 가도 헤매거든요. 자주 가지 않는 곳에는 뭐 가끔 가는 곳에서는 아직도 헤매는데 이 앞에서 되게 난감해하는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종종 뵙게 되죠. 난감하고 이제 주문하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패스트푸드 가기가 꺼려진다라고 하는 뉴스들도 여러 번 보셨을 텐데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좀 더 편리해지면서 나타난 하나의 이제 기술 발전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이게 편리라고 할까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에요. 여기 제 밑에 줄에 보시면 우리가 직접 고객들이 들어가서 내가 먹을 걸 선택을 하고 넣고 빼고 싶은 재료들을 선택을 하고 그 먹고 갈 건지 포장할 건지 음료는 추가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걸 다 내가 일일이 다 선택을 하고 계산까지 제가 하잖아요. 소비자가 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노동을 하는 거죠. 원래는 가게에서 일하는 서비스직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을 제가 대신 합니다. 돈도 받지 않고 일해주는 고객들이 일을 넘김으로써 막대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자본가는 없을 것.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동을 하면서 내가 이제 직접 주문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제품을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느냐, 내가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노동력을 제가 이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꼬집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뭐 챗 GPT, AI, 여러분 이거는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2090년, 되게 먼 미래긴 합니다만 어쨌든 2090년 미래 계급 전망이라는 그런 이 구조를 서울대 교수와 뭐죠? 대학원생들이 발표를 했어요. 이제 보시면 1계급, 2계급,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계급 보면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0.001%, 2계급은 인기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스타 0.002%, 그리고 3계급은 심지어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 챗 GPT 같은 그런 더 무서운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1계급, 2계급, 3계급을 제외한 나머지 99.997%는 단순 노동자.
이 단순 노동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여러분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문직도 AI에게 뺏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전문직들은 다 대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챗GPT 여러분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머리 쓰는 것도 사람보다 그 친구들이 훨씬 더 빠르고 더 정확해요. 그냥 입력만 하면 몇 초 만에 이렇게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머리 쓰는 거는 그런 챗GPT 같은 AI들이 하고, 몸 쓰는 거는 로봇들이 하면 그 외에 자잘하게 정말 손이 가야 되는 그런 단순한 노동들은 이런 사람들이 대체를 할 것이다, 사람들이 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군들은 상위에 있는 0.003%의 1계급, 2계급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AI가 대체를 한다라고 하는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그럼 이제 소비자들은 이 와중에 또 생활을 지금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2090년도 지금은 또 괜찮냐? 또 그렇지 않죠. 고물가 때문에 소비가 위축됐다. 뭐 대출이 지금 갚지 못해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물가 소비주 못 피했다고 현대가에서도 1분기 영업이익이 12.4% 감소했다. CJ제일제당 여기 보이시는 현대가 CJ제일제당 다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잖아요. 거기서도 소비 위축 때문에 지금 영업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보면 GDP 대비 가계빚이 비율이 100%, 못 줄이면 경기 침체를 빠진다. 지금도 경기 침체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로 해외에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명품 소비마저 줄었다. 우리 코로나 때에도 소비가 위축됐는데 명품은 더 많이 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명품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뭐 TV, 스마트폰 침체됐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제 밑에 보면은 한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싸니까 소고기도 잘 안 먹다 보니까 전라도에서는 유통 단계를 줄여서 그래서 많이 본 얘기죠. 유통 단계를 6단계, 4단계를 줄여서 이제 한우 조금 더 저렴하게 제공을 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어, 이건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왜냐면 이제 그 생활 유지가 안 되니까. 자영업자 그 가게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월세를 내야 되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량이 늘어가면서 이게 대출이 반환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가 높아지면서 물가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소비율이 더 낮아지니까 그 대출을 갚아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체율이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 연체를 갚으려면 손님들이 와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당장 저희 주변만 봐도 지금 나가서 외식하기가 힘들다. 밥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밥 사주세요 선배님이라고 말하는 후배가 제일 무섭다면서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유튜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급 받는 것도 힘들어, 자영업도 힘들어. 근데 보니까는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들은 돈 좀 버는 것 같아. 이러면서 유튜브로 이제 그 전향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입을 신고한 사람 상당수가 연수입이, 월 수입 아니고요. 연수입이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밑에 상위 1%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미 기득권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한 지금 뛰어드는 사람들은 돈을 한 달이 아니죠. 1년에 40만 원 벌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럼 난 도대체 무엇을 해서 돈을 벌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저도 사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저희 MP 산업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고 하는 책을 낸 이 사람은 회계사예요. 사견인이라고 하는 회계사인데 이분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회계 일을 하는데 이제 회계 일을 잘한다는 그게 어떤 개념인지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회계 일을 하는데 되게 잘을 하니까 이런저런 기업에서 이 사람한테 강의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로서 기업인한테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점점 이제 강의료가 높아지고 몸값이 올라가니까 내가 이 강의를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강의하는 시간을 본인이 되게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있으니까 얘가 그 월수입이 높아지니까 꿈이 생겼대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사고 싶다. 이렇게 강의료만 잘 받아도 내가 몇 살에는 그 건물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하는데
어느 날 목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무리해서 강의를 하면 말하기가 힘든 성대결절이 온 거죠. 그래서 의사가 강제로 2달을 강의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말을 하기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분이 2달을 딱 그 강의를 받지 않고 쉬었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일주일은 되게 좋았대요. 왜냐하면 정신없이 맨날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강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강의를 하려면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준비했겠죠? 이제 일주일은 딱 좋았는데 일주일 넘어가니까 불안하더래요. 왜냐면 본인이 이렇게 공백이 있는 그 동안에 분명히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울 거잖아요. 그 와중에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정말 본인처럼 스타 강사가 나오게 되면 복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불안했겠죠? 그리고 수입은 딱 끊기고요. 강의를 했을 때 강의료가 본인 생각할 땐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강의를 딱 안 하는 그 순간부터는 수입이 0원인 거예요. 빵원인 거죠. 그래서 불안하던 와중에 2달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성대결절이라서 의사가 2달 쉬세요라고 해서 내가 쉬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복귀를 딱 할 때는 스케줄을 어떻게 잡을 것 같으세요? 저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스케줄을 잡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성대결절이 오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스케줄을 잡았어요. 왜냐면 진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다. 누가 나를 찾을 때 더 많이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불안감이 더 높아져서 훨씬 더 무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짧게 강의, 할 수 없는 시간이 더 다가왔고, 다시 성대결절이 와서 더 이상은 이제 강의로 돈을 이렇게 벌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의감을 느끼는 와중에 알아보다가 내가 이렇게 노동을 해서 몸을 갈아서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을까 알아보다가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됐대요. 시스템 소득. 뭐냐면, 어, 지금 이분이 책을 낸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본인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서점을 놓고 사람들이 사면 살 때마다 자기한테 인쇄소득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두면 거기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시스템 소득으로 4인 가족이 무리 없이 한 달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제주도에 가서 되게 경치 좋은 곳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간간히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시긴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시스템 소득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희 내추럴 플러스 MP에서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 여러분 이게 3일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EBS에서 발표했던 거 제가 캡처한 건데 하도 옛날 영상이어서 캡처가 고르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3일 법칙이라고 해서 여기 노란색 칠해져 있는 남성분이 가운데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가운데 서서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일 때는 그냥 이 아저씨 혼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로만 지나가는 그 누구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다가 한 명이 더 이제 실험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한 분이 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은 쳐다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아까 혼자 있을 때랑.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딱 한 명만 더 늘었을 뿐인데 이렇게 3명이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뭐야, 뭐가 보인다는 거라면서 같은 방향을 다 쳐다보게 되죠. 이게 3의 법칙이에요. 단 정말 한 명만 늘었을 뿐인데 한 명일 때랑 2명일 때랑 확실하게 다른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를 여기 러트거스대 심리학 교수인 로지 켈린 교수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이 교통체증을 일으켰군요. 실험이 아주 잘 됐어요. 이건 좋은 예입니다. 2명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셋이 되니까 전환점이 형성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2명과 3명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저희는 이 시스템 수직을 이 3의 법칙을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내가 이 시스템 코드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아까 3회 법칙이니까 2명이 더 필요하죠. 이 2명을 찾는 거예요. 건강 관리를 하고 싶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거나, 매일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으로 눈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벌고 싶은 사람, 그리고 노후 자금 미리 준비하려는 사람, 지금은 20대들도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시간, 공간 제약 없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고 싶은 사람 등등,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 나를 포함해서 총 3명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30분에 주문하기 직전에도 연락이 한 명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루테인 한 통을 전달한 분인데 그분이 오늘도
최은진 님이 보내주신 루테인 덕분에 눈이 너무 맑아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저희 우수한 제품으로 이제 어제 여러분들 인지메어 강의를 들으셨죠? 제품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나 저처럼 시스템 소득을 벌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팀원을 3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수련 아시죠? 수련. 이 수련이 그 꽃을 피우고 이렇게 막 뭐죠? 발화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호수 위에 이 연꽃이 한가득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호수 위를 가득 채울 수가 있냐면요. 수련은 맨날 전날에 덮었던 딱 2배의 면적을 덮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전날에 덮었던 딱 2배 면적을 덮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29일째 되는 날 수면의 절반을 덮었다면 30일 되는 날 수면의 전체를 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딱 조금 덮고, 그 다음에는 2배 덮으니까 딱 이만큼 덮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 보일지 모르겠지만 29일째 되는 날 절반을 덮고 30일 되는 날 나머지 절반을 다 덮는 거죠. 2배씩 덮다 보니까 이거를 복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줄에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것처럼 복리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일을 더 오래 할수록, 즉 끝에 더 가까이 갈수록 최대의 이익과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만면 3명을 모아서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제 돈을 벌어가는 방식을 말을 하는 건데, 원리는 간단해요. 금액은 간단하지 않네요. 써 있는 거, 예시로 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아까 100만 원을 맨날 모은다고 해요. 내가 돈을 모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100만 원씩 모읍니다. 그럼 첫날 당연히 100만 원 누적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날 100만 원 더해서 200이 되는 거고, 세 번째 날에 100만 원 더해서 30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한 달이 되면 당연하겠지만 3천만 원이 모이게 돼요. 근데 이거는 혼자 했을 때, 게다가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근데 3명이 모였을 때는 단 1원만으로도 그 이상의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레버리지의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1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2명을 더 모아서 총 3명이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1원씩, 나 혼자 있으니까 1원, 그리고 2명을 도와서 총 3명의 인원이 만들어지면 1원씩 냈기 때문에 3원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날은 그 2명이 또 2명을 얘기를 해서 3명의 팀 만들어서 또 1원씩 모으다 보니까 또 7원. 또 이제 3일째 모인 이 4명이 또 2명씩을 만들어서 총 이렇게 3명이 되면 거기서 1원이 모이게 되면 15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을 2명 더 모아서 이렇게 팀원을 만들게 되면 30일째 10억이 넘는 금액이 모이게 돼요. 이게 레버리지예요. 금액은 아까 100만 원보다 훨씬 더 100분의 1로 줄어든 금액이긴 하지만 같은 30일이 지났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 모이게 되죠. 이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정말 제대로 된 리치 플랜을 설명을 드릴게요. 48분이네요. 말이 빨라지고 있죠. 43만 5천 원을 투자를 해서 3개월 동안 4,350만 원 벌기가 리치 플랜이에요. 그래서 3개월이면 14주죠. 조건은 43만 5천 원 나도 투자를 하고 관심 있는 2명을 더 모아서 3명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아까 보여드린 레버리지 1억씩 모으는 그 개념을 진행을 하는 건데, 내가 일단은 처음에 43만 5천 원 투자를 하고 2명을 모아요. 그럼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3명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사람도 43만 5천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모았던 이 2명도 각자의 또 2명을 모아요. 또 그렇게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명을 모았을 때 이 사람들도 43만 5천 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받는 금액이 그때는 10만 원, 누적으로 2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2주차 때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의 2명을 또 모아요. 그러면 8명이 새로 생기게 되고 나는 그때 15만 원을 벌어서 35만 원 누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내가 35만 원 받을 때 이때 내가 처음으로 데리고 온 이 2명은 얼마를 받을까요? 내 전주에 수익과 같겠죠? 10만 원을 받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내가 버는 금액이 70만 원. 그러면 내가 처음에 데려갔던 이 2명은 35만 원을 벌겠죠. 그 다음 주에 내가 버는 금액은 75만 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2주에 내가 처음에 데리고 온 이 2명은 35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레버리지 소득을 벌 수 있는 사람 2명을 모아서 그 2명이 2명을, 그 2명이 또 2명을 이런 식으로 각자의 레버리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2명을 소개를 하면서 같이 팀을 만들면서 이렇게 리치 플랜을 만들어 나갑니다. 레버리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 내추럴 플러스는 한 주에 줄 수 있는 최고 극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560만 원이기 때문에 제 8주차의 수익이 560만 원, 누적으로 1160만 원이죠. 이 다음 주에는 당연히 계산상으로는 두 배지만 주 극점이기 때문에 560만 원까지 받고요. 나머지 금액은 2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주에 행여나 그럴 일은 없지만 이만큼 인원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560만 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는 유니바캐피탈이라고 하는 그룹사에 속해 있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에 내추럴이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전 세계 매출 순위 지금 39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 지는 여기 써져 있는 것은 횟수로 13년 차 된 회사고요. 전 세계 글로벌 150개 국가에 제품 유통되고 있는 큰 회사예요. 저는 그래서 회사도 믿을만 하고 제품도 우수하다는 걸 제가 이미 검증을 했고 보상 플랜도 43억 5천 투자해서 레버리지 소득을 구할 수 있는 사람 2명만 있으면 내가 시스템 소득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명한 사람이죠. 돈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입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분은 투자자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개념이 전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책을 써도 그 책이 이제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새벽에 사고 누군가는 아침에 사고 누군가는 온라인에 사고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 때 나는 그게 시간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시스템 소득인데 그걸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근데 인간 수명은 길어졌어. 하지만 노동을 할 수 있는 내 체력의 한계는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인간 DNA의 수명은 38이라고 하더라고요. DNA에 새겨져 있는 인간의 수명은 38이래요. 근데 이거를 의학 기술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100세 시대다, 120세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지금도 인간 DNA를 검사를 해보면 38이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35세의 두 배가 되는 70세까지는 일을 어찌어찌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까지 일을 계속 하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몸이 건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대에 저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지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거든요.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박스가 있어요. 오른쪽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5가지 적혀 있죠. 이 5가지 중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당신은 돈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며 시간을 투자하고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저는 첫 번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온라인 매장도 있고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 아까 말했죠. 2명.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실 2명, 동업자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또 이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리치 플랜은 설명은 끝났고요. 항상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만 언제나 늘 오바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칠게요. 성공하십시오.